안녕하세요. 2021 초등 미래형 수업 혁신 중점교인 부천 신곡초등학교의 온라인 사례 나눔입니다. 저는 신곡초등학교 교사 박준영이고요. 구글 공인교육자이자 트레이너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교육과 에듀테크 활용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미래형 수업 혁신 중점기에 선정되어서 평소 가지고 있던 관심과 고민을 조금 더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미래형 수업 혁신이 무엇일까 이 사업에 지원하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저희가 원격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에듀테크 도구들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수업의 흐름들, 도구의 활용뿐만 아니라 수업의 기조나 수업의 변화들이 단지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 그러니까 버텨내기 위해서, 이 시기를 학교를 아이들이 못 오는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늘 고민해오고 있는 교육의 본질,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학생들과의 소통, 학업의 관리, 성장 중심의 평가 등등등 모든 것을 미래형 수업에 녹여내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래형 수업혁신학교로 지원된 기기는 다음과 같이 활용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크롬북으로 기기를 결정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제가 주로 사용하는, 또 저희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도구가 활용하기 아주 좋았고, 그 외에 많은 에듀테크 도구들도 사용하기에 최적화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가 활용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태블릿 PC의 장점도 참 많았는데, 마지막에 고민했던 것이 아이들이 문서 작업을 하거나 수업 중에 채팅을 할 때 키보드를 활용하면 조금 더 원활하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마찬가지로 카메라와 화면의 각도를 조정하는 게 크롬북 이제 노트북 형태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화면 앞뒤로 기울기를 조정하면서 수업하기에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크롬북은 왕년 학생 전원에게 1인 1기기로 배부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연구학년을 5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먼저 동학년 선생님들의 열정이 가장 컸습니다. 디지털 교수학습과 또 이런 미래 수업 혁신이라는 주제에 평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기꺼이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모아보았고요.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도 좀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학년 중에 선택하게 되었고, 5학년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향후 6학년까지 아이들이 올라갔을 때 2년 정도 1인 1기기를 활용하는 경험으로 이제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이후에도 충분히 좋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주로 활용했던 도구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였는데요. 이는 저희 교사들의 업무 공유의 장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동학년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저희 동학년 안에서 아이들과 수업할 내용들, 학습 자료들, 계획들,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이곳에서 같이 관리했고요. 공동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누가 먼저랄 거 없이 그 올라온 자료들을 더 보완하고요. 또 함께 보면서 온라인으로 회의도 진행할 수 있어서 참 편리했던 그런 도구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구글 문서 도구도 교사들끼리 많이 활용했어요. 특히 매일마다 수업을 준비하거나 또 학년 단위, 학교 단위, 또 긴 계획들, 준비해야 될 프로젝트 등을 늘 이렇게 공유 문서함에 열어놓고 댓글로 주고받거나 메신저 또 화상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주고받을 때 구글 문서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구글 설문지는 이제 원격 수업 상황에서 특히 콘텐츠 활용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과 교사들의 어떤 설문조사나 정보를 취합할 때도 사용했지만, 이렇게 수업 장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수업과 콘텐츠 수업을 이제 병행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지내오고 있는데요. 이제 구글 설문지는 무엇보다도 유튜브 영상이 따로 창이 열리지 않고 그 구글 설문지 안에서 바로 재생이 되는, 플레이어가 내장되는 그런 형태여서 가장 좋았고요. 또 학생들의 답변을 즉각적으로 받은 것을 바로 구글 시트로 연동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누가 몇 시에 어떤 답변을 냈는지 면밀하게 검토가 가능하고, 그걸 바탕으로 즉각적으로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게 가능했습니다. 구글 설문지가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이제 온라인 학금방은 좀 하이 클래스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뭐 구글 클래스룸, 클래스틱, 뭐 이학스터 많은 플랫폼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초등 베이스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많은 하이클래스를 요번에 좀 활용하면은 괜찮겠다, 기능도 충분히 잘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하이클래스를 활용하였고요. 하이클래스에서 이제 알림장 기능, 과제 게시판, 또 앨범, 자유 게시판 등등 학생들에게 저희의 정보를 전달하고 또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것이 참 괜찮았어서 여러 가지 학습 자료를 제출받고 점검하고 이제 피드백 주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쌍방향 이제 콘텐츠 때도 많이 활용했지만 쌍방향 수업 상황에서는 사실 패들렛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반의 자료인데 이제 글 저장소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주제 글쓰기 아니면 기행문 쓰기 어떤 글쓰기와 관련된 자료들은 다 이렇게 모아두었는데 학생들마다 이렇게 칸을 나누어서 자기 이름 밑에 쭉 그동안 자신이 작성한 내용들이 누적되도록 하였습니다. 저도 옆에서 이제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저도 해당한 주제가 나오면 같이 작성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예시 자료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아이들도 점점 익숙해져서 패들렛에서 글 쓰겠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이름 밑에다가 새로 게시물을 추가해서 작성하고 있고, 이게 최대 장점이 화면을 공유해서 아이들하고 의견을 주고받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도 한 학기 또 1년 후에 쌓여있는 글들을 보면서 되돌아보기도 좋고 또 이 중에 몇몇 좋은 내용들은 또 발췌해서 수업 자료로 사용하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칸 아카데미라는 도구를 활용하였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일단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학이 초등학교 때 고비가 많이 오는데 5학년 때 특히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난이도의 격차를 좀 크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잘하는 아이들, 또 미리 공부해온 아이들은 과업들을 금방 수행해서 사실 뒤에 15분 정도, 많게는 20분까지도 막 시간이 남아서 지루한 표정을 보여주곤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지금 5학년 수준이 아니라 3, 4학년 거부터 기초를 다지기를 해야 되는데 5학년 거 수업 들어가 버리니까 집중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교실 안에서는 물론 이제 또래 상담가나 아니면 수준별 학습지나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서포트 하려고 하는데, 또 온라인 수업과 병행하다 보니까 또 칸 아카데미를 활용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규 수업 시간에 제가 한 차씩 동안 아이들이 해야 될 과업들을 제시하고 그걸 다 수행한 친구들은 칸 아카데미에 접속해서 자기가 보충 학습하고 싶거나 좀 과거에 좀 다시 알고 싶었던 부분 아니면 지금 배운 부분을 다른 문제로 풀어보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아이들은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 지금 이 수업 내용은 사실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칸 아카데미 활용해서 같은 계열에서 이제 위계가 한 단계 낮은 혹은 이전 수준의 것들 수업들을 칸 아카데미로 접속하게 해서 거기서 설명 보고 자기가 풀 수 있는 것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기초부터 다시 쌓아 올라가면서 지금 수업을 쫓아올 수 있도록 좀 구성하고자 칸 아카데미를 시범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피크 파이프라는 이제 도구도 유용하게 활용하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음악 시간을 코로나 시기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창도 있고 리코더나 이런 기악도 참 많은데 코로나 시기여서 이거를 교실에서나 이렇게 좀 모여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악기를 가지고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녹음하고 제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스피크 파이프입니다. 사용 방법도 정말 쉬웠고요. 아이들도 금방 사용법을 익혀가지고 그냥 녹음 버튼 켜고 자기 악기 연주하거나 노래 부르고 다시 녹음 버튼 종료해서 제목 정도 입력해가지고 저희 반 보관함에 제출하면은 제가 보면서 아이들 음악 들어보고 제출 여부 확인하고 별도로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많은 도구들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도구들과 수업 사례들을 공유하였고요. 사실 이 추후 계획이 더 고민이긴 합니다. 왜냐면 그동안은 사실 온라인 수업에 상당히 방점이 찍힌 미래형 수업 혁신이었다 보니까 도구들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 수업 장면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전면 등교 그리고 교실에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지원받은 기기들 그리고 교실에서 이제 열리는 와이파이들, 이 정말 저희가 꿈에만 그리던 상상만 했던 이 좋은 환경이 갖춰진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교육 환경으로서 작동을 하려면
나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우리 학교는 또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계속해서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 장면에서는 제가 1학기 때 이제 몇 번 아이들이 교실에 나와서 수업을 했어가지고 이제 크롬북을 가지고 1인 1기기로 수업을 했었는데, 역시나 아이들이 세계의 지식 창고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수업 때 아이들이 바로 검색해서 자기들 궁금한 걸 조사하고, 이거를 이제 문서 도구로 직접 타이핑을 해서 이미지 붙이고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수업을 구성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맛배기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사회 수업 때 인권 신장에 큰 역할을 하셨던 위인들을 본인들이 선택해서 인터넷 검색해서 아이들마다 다 다른 인물들을 선택하였는데, 그 인물들의 실제 업적하고 어떤 주장했던 그런 명언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노트 필기도 하지만 문서 도구에도 입력해서 디지털 정보로 보관해두면 이걸 계속 누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많이 보게 될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글 클래스룸 적용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룸으로 하이클래스라는 플랫폼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도 구글 클래스룸을 다시 쓰려는 이유는, 하이클래스 아이들에게 정보를 안내하고 공지하고 아이들과 좀 의견을 주고받는 장소로서의 소통의 창구라면, 구글 클래스룸은 앞서 말씀드렸던 구글 문서 도구들을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의 학습 결과물들을 쭉 누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업을 제시하고 데드라인 정하고 참여할 인원이나 어떤 형태를 설정하고, 아이들은 그 방법에 맞춰서 교과서나 인터넷이나 또 선생님과의 강의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노트에도 정리하지만 이런 디지털 문서에도 정리하는 그런 통합적인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서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과목별로 과제를 쭉 나누고 아이들의 수행 여부를 계속 팔로잉 하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피드백 주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낼 때에도 어떤 한 장면, 한 순간에서의 모습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누적해서 해온 활동들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데 너무나 좋은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글 사이트 도구를 활용해서 또 앞서 말씀드린 아이들의 학습 결과물의 누적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아이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조금 작성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1년 동안 이제 배워놓은 내용들,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는 어떤 취미를 갖고 있고, 어떤 과목들에 관심이 갖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부족해서 또 향후 어떻게 채워나가길 원하는지, 좀 이런 학습 계획과 자신의 전체를 소개하고 알아가는 그런 어떤 진로 교육의 일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어떤 것을 공부해 왔는지, 앞으로 공부할 것인지를 쭉 살펴볼 수 있는 시각자료로서도 역할을 할 것이고, 아이 스스로와 부모님과의 어떤 소통의 자료, 근거 자료로도 쓰일 것이라 생각해서 구글 클래스룸과 함께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생들 이 포트폴리오를 개별적으로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칸 아카데미를 좀 시범적으로 적용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학기 때는 조금 더 특색적으로 저희 5학년, 동학년 전체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열어둘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구글 아트 앤 컬처의 방대한 미술, 그런 어떤 전시 자료들, 그 구글어스로 지리 정보를 기반으로 또 스트릿뷰로 실제 그 지역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이들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를 좀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유튜브를 만든다는 게 어떤 뭐 이제 상업적인 유튜버들처럼 컨텐츠를 이제 생산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느낀 점, 배우고 있는 과정,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 자료, 그리고 자신의 의견들을 영상 매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신국초등학교의 2021년 초등 미래형 수업혁신 중점교의 사례를 발표하였고요. 긴 시간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